신유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. 오늘 2부에서 만나볼 분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십니다. 여러분, 우리 조 의원님께 또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십시오. 그러면 제가 대신 조 의원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. 짧은 문자 50원,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.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연결하겠습니다.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조경태입니다. 예. 뭐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난리잖아요. 예? 네. 아니, 그 우리 조 의원님 그 문자 일십 이 파동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저는 어쨌든 공식적인 문자 메시지의 주고받음이 아니라 사적인 그 문자 메시지의 주고받음을 가지고 이렇게 전당대회를 동안에 이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당원의 한 사람으로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.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조금 의도가 좀 불순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저도 이게 어느 쪽에서 흘러나왔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건 이 문제가 일단 나오게 된 게 시기가 전당대회 시기에 나왔다는 게 이게 사람이 조금 의구심을 가질 만한 정황이죠. 그죠? 네네네.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 총선이 끝난 지가 지금 제법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이 문자는 6개월 전 문자죠. 그렇습니다. 예. 그래서 저는 총선 이후에라도 전당대회가 치르기 전에 나왔다면 저는 이게 아마도 여러 가지 진정성을 또 우리가 뭐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하필 또 전당대회에 또 특정 후보를 겨냥하는 듯한 그런 모습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. 제3자 입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렇죠. 근데 이제는 원문까지 공개가 다 됐습니다. 네. 이게 전문이죠, 전문. 전문이 공개되는데 네. 조 의원님께서도 보셨죠? 네네네. 전문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그 당시에 상당히 좀 뭔가 좀 아마도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는 한동훈 후보가 그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. 이것이 만약에 어떤 뭐 최고위원 또는 비상대책위원들하고 논의를 했을 경우와 또 논의를 하지 않고 또 개인적으로 전문적으로 이걸 좀 판단했을 경우를 아마 여러 가지 부분을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그래서 그런 판단은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전 위원장의 몫이었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뭐 사실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일십하면 사실 읽고서 씹으면 좀 기분은 안 좋죠. 하지만 이게 이 정도로 커질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시긴 계실 겁니다. 물론 영부인이 보낸 문자다. 하지만 뭐 일단 개인으로 본다면 더군다나 사적인 통로라고 생각한다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예. 네,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 문제가 이번 전당대회에 계속해서 언론을 타고 또 이게 계속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좀 유감스럽거든요. 사실은 누가 대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이 각자의 저 비전을 좀 제시하고 어떻게 하면 총선 패배의 그 후유증을 극복하고 우리 당이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또 승리로 이끌어내고 윤석열 정부가 또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우리가 재집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당대표로서 하겠다 하는 그런 비전 제시가 좀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 이 말씀드립니다. 한동훈 전 위원장이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?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과를 만약에 한다 했을 때 또 그 논란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 때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페어플레이 정신을 살려서 더 이상 사적으로 주고받은 이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는 각 후보들이 좀 말을 좀 아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사과 요구도 하지 말고 사과를 또 하면 또 문제가 커지니까 지금은 사과할 이유도 없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. 그렇죠? 네. 예. 저는 충분히 그 당시에 한 서너 차례, 5차례 정도의
그 문자가 왔던 걸로 아마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, 언론에는. 예. 자, 그렇다면 거기에서 과연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적인 판단, 즉 국민의힘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칠 건가를 당시에 그 본인이 좀 판단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. 예. 그래서 그 판단이 옳았는지 또 이게 좀 틀렸는지는 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애써 깊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.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사실은 이 김건희 여사께서 이 사과를 하고 싶으면 대통령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대통령실이 뭐 야 사과 뭐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당에 언제쯤 할까요? 물어볼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? 사실은 사과하려고 마음 먹으면 대통령실하고 먼저 상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이게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한 그 발언이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네.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그 자체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 부분입니다. 그 조경태 의원님 보실 때 지금 이런 문자 공개돼서 한동훈 전 위원장, 한동훈 후보가 좀 타격을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? 뭐 일부 어떤 조금 또 일부 세력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할 거고 또 이것도 풀리기를 하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극히 제 3자로서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는 큰 타격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참 오늘 TV 토론이죠? 네네, 오늘 첫 TV 토론이 아마 각 후보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, 또 무슨 난리가 아주 조마조마해요 보기가. 자, 네. 그 또 한 가지 이런 지금 전당대회 분위기가 지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결국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또 행사하지 않았습니까? 이제 재의결이 될 텐데 지금 사실 그 이탈표가 나올 것인가 이런 게 민주당은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조경태 의원님이 보실 때 이탈표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? 저는 이탈표가 나오면 한 표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. 한 표가 누군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? 글쎄요. 그분은 누군지는 아마 신께서 알고 계시겠죠. 예, 알겠습니다. 예, 한 표 정도. 그리고 사실은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뭐 아주 현명하시게 잘 판단하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병에 대해서 논할 만한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작년 7월 20일 날 최상병 연결식이 있었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현 지도부와 현 국회의원들 중에 한 명도 그 연결식에 참석하지 않았거든요. 예. 저는 연결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또 어느 날 갑자기 최상병 문제를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정쟁화시킨 것은 고인에 대한 아주 욕됨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.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명확하게 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정치라는 것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사실은 협치가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타협과 협의를 하고 거기서 여야가 토론하고 협의해서 그 문제를 합의해서 처리해 나가는 그런 합의 정신, 협치가 지금 실종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명확하게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굳이 최상병 문제를 특검을 논하려면은 저는 여야가 합의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면 되는데 이게 독단적으로 다수의 힘만 믿고 나아가는 것은 저는 이건 좀 대단히 반의회주의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근데요, 지금 최상병 특검법도 특검법이지만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이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이 청문회를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, 그죠? 네네. 어떻게 보세요, 조경태 의원님은? 그래서 아마 우리가 어떤 부분도 보면은 중독이 되면 좀 곤란하거든요. 그럼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, 사실은. 예.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중독증에 걸린 그 정당 같아요. 예.
뭐든지 그 탄핵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? 예. 최근에 검사 탄핵까지 그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? 예. 자신들의 어떤 대표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를 탄핵하겠다. 이것이 과연 법치주의 국가에서 과연 이게 그 지금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예. 대단히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보고 있고요. 또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또 탄핵하겠다는 그런 또 법을 개정해서 탄핵하겠다라는 것 그렇습니다. 그런 모든 자신들한테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탄핵한다면은 저는 이런 부분은 정말 국민들께서 크게 꾸짖어야 되고 해초리를 들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. 사실은 국민들께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요, 뭐 여러 직업군 중에서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직업군이 바로 국회거든요. 제가 국회의원입니다만은. 예. 그러면은 행정부를 탄핵하기 이전에 저는 국회부터 탄핵당해야 된다. 근데 유감스럽게도 국회를 탄핵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. 예. 예,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수의 힘만 믿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그런 목소리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. 일각에서는 대통령 그 탄핵 국민청원에 대해서 법사위가 청문회 여는 것, 문재인 정권 시절을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2번의 탄핵 청원이 있었는데 뭐 법사위에서 다룬 적이 없다 이런 사례를 끄집어내고 있거든요. 그런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? 저는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. 왜냐하면은 지난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그 이재명 후보가 맞붙었을 때 불과 몇십만 표 차로 나눠졌지 않습니까? 승패가. 뭐 그래 따지보면은 지금 아마 130만 명 정도가 탄핵 그 청원에 사인을 낸 것 같은데요. 따지면은 그 숫자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비춰봤을 때 지금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탄핵을 논하는 것은 일종의 지난 대선 불복 행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김건희 여사 어머니와 김건희 여사를 지금 청문회에 부르겠다는 거 아니에요? 네. 그래서 저는 뭐 이 국회라는 것이 과연 그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우리가 삼권 분립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 입법부가 해야 될 일, 사법부가 해야 될 일, 그다음 또 행정부가 해야 될 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은 그 다수의 힘만 믿고 자신들이 입맛대로 누구든 다 청문하겠다.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만약에 그게 형평성에 맞으려면요. 그 앞에 정부 때에 있었던 일도 같이 청문회를 갖다가 열어서 진실 규명을 하자. 이렇게 주장하면 좀 설득력이 아마도 있지 않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뭐 하여간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도 왜 전당대회 하고 있잖아요. 근데 네. 김두관 전 의원이 당대표 출사표를 던졌는데 어떻게 보세요? 저는 한 정치인으로서의 그 결정에 대해서는 좀 존중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. 사실상 뭐 지금 국민들께서는 결과가 뭐 여러 가지로 예단하고 있지 않습니까? 우리 국민의힘보다는 조금 그 흥행이 그렇게 막 도움이 일어날 정도로 관심이 있는 그런 전당대회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관심은 진짜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 관심이 정말 흥행으로 이어지고 흥행을 통해 가지고 컨벤션 효과가 일어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 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거든요. 저는 그 국민들께서 그 의문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사실은 4명의 각각의 후보들이 자신들의 비전을 좀 더 국민들께 그리고 또 당원들께 알렸다면은 컨벤션 효과는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처럼 이전 투구하는 한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거의 뭐랄까요 집중적으로 약간의 그 흑색 선전은 아닐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
좀 비신사적으로 보이는 듯한 모습, 네거티브적인 그런 모습은 저는 과연 그 국민의힘을 위하는 후보인지 저는 묻고 싶거든요.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산적같이 많은데 또 후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거든요. 사실은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저렇게 못할 때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은 훨씬 더 많은 인기를 얻을 텐데 우리 역시나 좀 같은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 일각에서는 이렇게 막 싸우고 이러다가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도 이게 계속 그 당내에서 둘로 갈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? 일각에서는 과거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대표와의 관계를 비교를 하더라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그런 것까지도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저한테 전화 오는 그 후보한테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지 말고 본인의 비전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. 지금은 국민들이 또 보수의 가치는 따지보면은 안보와 경제지 않습니까? 특히 민생과 관련된 그런 경제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는 후보들이 한 번도 눈에 안 띄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집권 여당의 후보 정도 되면은 저는 경제에 대한 비전을 좀 제시하고 국민들을 좀 더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그 어떤 모습들, 정책적인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좀 보이지 않아서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고요. 아마 이런 답답함은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마 국민들께서도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둘로 갈라질 수도 뭐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. 네, 둘로 갈라지면 뭐 안 되지만 안 되죠. 안 되지만 지금 너무 골이 깊어버리면은 사실은 좀 회복 불가능으로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께서 또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께서 심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. 예, 그래서 지금이라도 오늘 이제 첫 TV 토론회라고 합니다만 오늘 첫 TV 토론회에서는 부디 상대 후보를 지나치게 비방하지 말고 자신들이 당 대표가 되면 당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많이 제시하는 그런 TV 토론회가 되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22대 국회 개원식 아직 안 했죠? 네네네. 예, 그건 뭐 수년 내로 하게 되는 겁니까?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아마도 개원식이 없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요. 개원식을 안 한 적도 있어요? 뭐 안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지금 아니 뭐 최다선 의원이시니까 그건 경험 많으실 거 아니에요? 제 기억으로는 개원식을 다 했거든요. 근데 이번에 또 만약에 그 안 하게 되면은 그 또 22대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독단적으로 지금 국회를 운영하는 이 운영의 방식을 저는 대폭 바꿔서 여야가 협치하는 그런 정치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 몫은 오롯이 다수의 힘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될 것인가 또 아닐 것인가가 아마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. 예, 잘 알겠습니다. 아유, 요새 정말 일이 많아요. 예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.